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제 인생을 돌아보며 드로우 마이 라이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1992년 8월 19일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보기에도 고집 세 보이고 주관 확실해 보이는 저 꼬마가 바로 저예요. 9년을 외동딸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던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이렇다 할 꿈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큰 반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셨는데 작곡가라는 저의 꿈에는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어요. 아주 기나긴 설득 끝에 드디어 작곡학원에 등록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피아노, 화성악, 미디, 작곡 등 작곡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공부들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고 짜릿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어른들의 말이 늘 제 뒤를 따랐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돈이었던 100만 원이 넘는 레슨비를 매달 턱턱 지출할 만큼 저희 집이 그렇게까지 여유있진 않았기 때문에 믿어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싶었고 매일매일을 연습에 매달렸어요.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4개월 앞둔 시점 불현듯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좋아해서 찾아 들었던 음악이 이제는 숙제처럼 느껴져 거들떠도 보기 싫어졌고 어쩌다 우연히 발견한 내 취향의 아티스트의 곡을 밤새 찾아 듣던 꿈 많은 작곡가 지망생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백하기로 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꽤 오랜 시간 말이 없으셨고 엄마는 네 인생이니 책임도 네가 져 라고 말씀하시곤 방을 나가셨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직도 워딩 그대로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가이드가 확실하셨던 엄마는 이듬해 3월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달을 마지막으로 핸드폰 요금, 실비 보험료까지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옮기시면서 경제적 지원은 여기까지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그 시기에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마트 캐셔, 편의점, 음식점 서빙 등등. 그러다 친구가 어디선가 시급이 정말 높은 알바를 찾았는데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전자기기 부품을 맞게 끼워 넣는 단순 작업을 하는 일종의 공장이었는데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멋모르고 따라갔던 그곳에 제가 원하는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 5시 저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버스에서 했던 생각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는 내가 찾을 것이고 나는 그 미래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만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수천 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기억이 그리고 다짐이 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돌아와 핀터레스트나 그림, 사진 보는 걸 좋아했던 저의 기호를 살려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했고 그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이후 국비 지원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가치로 바꿔내는 작업이 저와 꽤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학원 종관과 맞물려 저는 한 디자인 에이전시에 합격하면서 직장인이 됩니다. 회사에 다니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명백히 일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순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문득 경험해보지 않았던 세상이 궁금해진 저는 직장인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해요. 하던 디자인 작업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고 노트북 하나 들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떠돌아다녀보자. 그때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이 있지도 않을 때라 제가 하고 있는 게 디지털 노마드인지도 몰랐지만 일과 여행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가면서 보내는 일상들이 꽤 만족스러웠어요.
버는 돈은 직장인일 때보다 훨씬 많았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망설이지 않고 해볼 수 있었거든요. 이때의 경험들이 저라는 사람의 호의 영역을 뾰족하게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늙고 싶은지 같은 가치관도 차곡차곡 재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특정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이게 최선일까? 이게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일까? 혹은 시장이 고객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하던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툴툴거릴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고 싶어졌고 자본금 1,400만 원으로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창업 이후의 일상이요? 지금 생각하면 눈앞에 닥칠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싶을 정도로 평일, 주말, 밤, 낮 가릴 것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이라며 미친 듯이 몰입했어요. 당시 아주 작은 소호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 건물에서 가장 빨리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몰입했던 시간의 결과가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2평 남짓했던 작은 사무실이 5평, 10평, 20평, 40평을 거쳐 150평으로 커졌고 시작은 혼자였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제법 회사라고 불릴 만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물론 회사는 나날이 저같이 성장해가는데 내 마음의 크기는 여전히 간장종지만도 못한 것 같아서 성장통을 세게 겪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곁에서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을 리더로서의 저를 함께라는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구성원분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들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문의의 다음을 기다려주는 고객분들이 계셨고 여기 옷 덕분에 거울 속 내 모습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옷 입는 게 너무 즐거워졌어요 같은 후기들이 기약 없이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긴 시간들을 수차례 반복되는 미팅과 이어지는 고민의 시간들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7년, 딱 한 번 일주일가량의 여름 휴가를 보낸 것을 제외하면 한 번도 쉬지 않고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 어쩔 줄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익숙해지고 나니 더 이상 일을 하면서 예전만큼의 큰 재미를 느끼긴 어려워졌어요. 조금 변태 같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부터 상식을 깨는 일, 모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을 끝끝내 해내는 행위에 설렘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었고 안정적이고 보장된 미래보다 언제나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기에 오랜 고민 끝에 M&A 과정을 마치고 회사를 엑시트하며 경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삶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도들이 곧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해상도를 높인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컴포트존을 벗어나 보려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 다시 창업을 하려고요. 생략된 이야기들은 이후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이어지는 저의 맨땅의 헤딩도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